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수요 뭐라고요? 함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무슨 함수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수학적인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자, 그냥 개품 잡으려고 함수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네, 여기 어떤 신도시 예정 지역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또라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갖고 있으면서 대출 좀 끼고 이제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 대림 아파트가 마음에 싹 들어요. 그래서 좀 대림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대림 아파트가, 요걸 X제 해줘 볼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그래서, 대림 아파트 X제라면서, X제의 소비량,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요걸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Q는 수량을 얘기합니다. 퀀터티가 뭐라고요? 수량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비량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소비량. 그 다음에 X제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대림 아파트. 그럼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맨 먼저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입니다. 가격. X제는요, 대림 아파트. 그러면 당연히 대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 뭐라고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나열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득 생각해 볼게요. 소득.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저기다가 20평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승진이 됐어요. 승진. 그래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더 준답니다. 앞으로. 그럼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그리고 더 많이 빌릴 수도 있겠네요. 이 소득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인데, Y제의 가격, 주변에 있는 다른 제와의 가격.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대림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다 삼성 아파트도 여기 짓고 있는답니다. 삼성 아파트. 자, 요거를 Y제 해줘 볼게요. 뭐라고요? Y제. 그래서 삼성 아파트 짓고 있는다길래 그 현수막 붙어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런 거 비슷한데, 자, 대림보다 훨씬 싸게 분양한답니다. 훨씬 뭐라고요? 싸게 분양한대요. 그러면 대림 살래다. 뭐 살 수 있어요? 삼성 살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자, 또 뭐라고요? 무슨 기호, 선호도 이런 것들. 원래는 대림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근래 들어서 얘네들이 불우이웃도 성금도 많이 내고, 사회도 여러 공헌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이미지가 좋아져서 저거 더 많이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광고, 저녁 때 그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어떤 멋진 탤런트가 나와서 광고하는데 아주 재밌게 광고 잘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안 살라다 저거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번에 금리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오르면 아무래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에다 줄 돈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평수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도 볼게요. 저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림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반밖에 안 걷겠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저거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죠?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한 걸 뭐라고요? 나열할 수 있죠?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펑크션 해갖고 이렇게 해서 F자 딱 써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런 소비량 영향을 주는 걸 딱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할 건데, 자, 수요 곡선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두 가지 형태로 쪼개 보겠습니다. 요 놈과 요 놈으로.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 해당 재화 혹은 당해 재화 혹은 X재,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나머지를요, 이거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할게요. 이거 뭐라고요? 이외의 요인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 가정하고 옛날에야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1892년도에 경제학 원리라는 그러한 책에서 최초로 이러한 수요 공급 이론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에다가는 가격, 그래서 프라이스 해줄게요. 이쪽은 뭐라고요? 수량 한 다음에 이건 퀀터티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인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만 따져볼게요. 아주 평균적이고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평당 대림 아파트가 이거 1,500만 원이라면 한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래서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50평짜리.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다 해서 수요 곡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이제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살려고 하죠. 비싸면 덜 살려고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건데 어쨌거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걸 이제 현시 선호 이론이다 아니면요 무차별 곡선 이론이다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런 건 거의가 아니라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커브 무슨 거라고요? 커브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한계 효용이 아까 한계적인 효용이 체감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그 재화의 추가적인 만족감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도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만 참고로 내가 여름에 목이 막 탄다. 그럴 경우는 콜라 한 잔을 딱 먹게 되면 그때는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알겠죠? 커요 안 커요? 큽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자, 그 추가적인 만족감 있죠? 이걸 한계 효용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만족감은 첫 잔보다는 커요 작아요? 줄어들 겁니다. 알겠죠? 만약 세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두 번째 잔보다도 만족감 적어지겠죠? 그죠? 그럼 한 10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날 먹었던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오버히트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나 봐요. 전문용어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오버히트라는 거 뭐라고요? 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굳이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나? 자,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만족감, 한계 효용이 한계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추가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추가적인 만족감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이제 싸면 더 살려고 비싸면 더 살려고 하죠.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 자, 1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다 하십니다. 자, 다만 참고로 우리는 자꾸 예외를 지금부터 자꾸 하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다만 여기서는 백인죠. 그러니까 여기 간단히 말해볼게요. 수요 법칙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라는 게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 비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도 감소한다 이런 거를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11월 달에 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거 한번 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이거 뭔지 몰라요? 딱 저는 한눈에 알겠는데, 이거 밍크코트입니다. 밍크코트라고요? 밍크코트인데, 자, 요걸 중국에서 이제 이거 10,000원에 이제 어떤 아줌마가 가져온 겁니다. 얼마 가져왔다고요? 10,000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격표를 이제 서울의 압구정동, 잘 나가는 동네 있죠? 이 동네에서, 이 가게를 하면서 이거를 10만원 붙여서 딱 팔아봤습니다. 10,0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만원 붙이면 많이 붙인 거야? 안 붙인 거야? 붙인 거 아닙니까? 붙여서 팔려고 했더니 거의 안 팔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술 잔뜩 먹고 와서 이 아줌마가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가 한 900만 원 붙여봤습니다. 얼마라고요? 900만 원. 그랬더니 예약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날개 도진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이게 진짜 밍크코트가 저 한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저 진짜 그런 줄 알고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롯데백화점 갔더니 무슨 뭐 하나에 1,900 얼마 막 2,000 얼마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가 차 한 대 값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 가격이 쌀 때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이런 형태로 해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걸 베블렌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베블렌 효과. 그래서 이거는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 사람은 이름도 참 잘 줘놨습니다.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해서 배돼지에 뭐라고요? 기름기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일종의 과시성 소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일종의 예외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펜제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한테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나는 뭐라고요?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싸니까 뭐라고요? 더 많이 소비한다. 이랬는데, 한 50년 정도 이 경제학을 강의한 노 교수한테, 교수님, 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바쁜데, 뭐 귀찮게,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우리 경제학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원 월급 탑니다. 뭘 탄다고요? 100만원 월급 타는데 이 사람은 그 매달 삼겹살도 사 먹고 삼겹살을 한 10근 정도 사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돈을요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되겠네요. 타재화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죠?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삼겹살도 사 먹고 다른 재화도 구입하는데 삼겹살의 가격만 하락했죠? 다른 재화는 그대로인데 뭐만 하락했다고요? 삼겹살의 가격만 하락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생각할 때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 되는 겁니다. 삼겹살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도 한 근 사고 다른 것도 구입하려고 장바구니 들고서 이마트 갔죠? 이 앞에는 갔잖아요? 근데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 생각할 때 삼겹살에 비해서 다른 자는 굉장히 비싼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덜 사고 삼겹살을 2근 사는 게 아니라 한 10근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뭔 얘기 하겠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겹살 한 근 사러 이마트에 갔는데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럼 삼겹살 한 10근 사려고 할 겁니다. 10근 아닌가요? 그 정도 많이 사려고 하죠? 다른 거 덜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뭐는 없다고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삼겹살 가격만 하락한 상태에서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삼겹살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똑같은 재화를 소비하면 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이 반값으로 뚝 떨어졌죠? 그럼 똑같이 10근 사고, 다른 재화도 똑같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기 때문에 자 이거를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재화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소득 효과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제학에서 이럽니다.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거는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이 표현 자체 어렵죠? 할만한가요? 예? 이해가 되겠죠? 가끔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명석해 보이십니다. 어디 보기에요? 겉보기에는 아주 명석해 보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걸로 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따가 하겠지만 대체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대체 효과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그 다음에 소득 효과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재화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안 살려고 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연탄 같은 거 이따 할 건데 이건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열등제다. 이게 약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오히려 안 살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사는 게 아니라 안 살 수 있죠? 근데 더 크게 안 살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난 거는 요건데, 자, 소득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죠? 이런 재화를 뭐라고요? 기펜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기펜제. 이거는 되게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이거 얼른 지울게요.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시면 됩니다. 열등제 중에 오히려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량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기편제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수요법칙 예외가 있는데 뭐라고요? 배불렌 효과라든가 뭐 기펜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우하향하는 이유 있죠? 요거는 좀 가끔 물어보니까 요거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이 뭐라고요? 우하향하는 이유. 요거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자, 제가 이게 얼른 지은 이유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됐죠? 제가 항상 시험 목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만 자꾸 기록해 놓고 있을 겁니다. 좀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거 얼른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이런 게 있는데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 이걸 뭐라고요? 개별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요 시장 전체에서의 소비자 개별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저 지역에 대림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시작.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가정해보는 겁니다. 가정.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복잡한 경제 현상 있죠? 요거를 주저리 나열하게 되면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연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명밖에 없다 가정해보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라고요? 2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요, 1,2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 누구의 수요곡선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는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했죠?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이걸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시장 뭐라고요? 전체의 수요곡선이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1,500만 원일 때는 갑은 몇 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뭐라고요? 20평.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한 5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점이 찍힌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요 정도로 하면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치니까 뭐라고요? 8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용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수용소 분할은 게 완만한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상.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용선. 그러면, 자, 아까는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죠? 근데 아무래도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만 있을래나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사람의 수용소를 이런 식으로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저 지역에는 모든 아파트 있죠? 다른 아파트 있어 없어요? 저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용소를 전부 다 합칠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요? 그 시장 전체의 수용소 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장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수용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수용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양평이 있을 겁니다. 어디다고요? 양평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따가 이제 공급선하고 하나의 그래프를 집어넣을 건데, 공급자들은 막 몇천 평 막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닙니까? 몇천만 평?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만평, 막 10만 평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같은 그래프에 집어넣고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 수요자들의 수용선을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용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여태까지 요걸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자, 어디 볼 거냐면 20페이지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요게 이제 여태 요걸 하려고 이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 뭐 이쪽에다 좀 이쪽에 써볼게요. 이제 수요량의 변화다. 자, 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말로 설명해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요? 다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프. 이때 그래프상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한다고요?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어디서 움직인다고요? 곡선 이렇게 움직인 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갑 입장에서만 따져볼게요.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A점이라 해보자. 몇 점이라고요? A점. 근데 1,200만 원 정도 떨어지니까 50평짜리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이 곡선 상에서 움직였죠. 그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죠. 그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건 왜 그래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인 거죠?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어쩌고요? 매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왜냐하면 A점에서 B점으로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 이런 걸요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한 거를 수요량이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고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만약 B점에서 A점으로 한 걸요
뭐라고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죠? 수요량이 감소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고 나중엔 다 섞어서 막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갑 입장에서만 따져볼게요. 가격 수량인데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짜리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라면 얼마라고요?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50평짜리를 구입할 회사가 있다. 이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수역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다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1월 3일 날 이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뭘로 승진했다고요? 승진.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얼마 더 준대요? 200만 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소득이 막 증가하는 바람에, 자, 돈을 막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1,200만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6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저기서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요 나머지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아셨죠? 곡선. 자,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1월 3일 날 승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누락이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람이 그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대한민국도 금리가 막 더블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월급은 똑같은데 금리가 팍 올라가는 바람에 이거 돈 빌렸다가 잘못하면 200만 원 월급 타서 150만 원씩 이자로 나갈 판이죠? 그죠? 부담스러워 뭐 쓸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원래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3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어떤 쪽으로 움직였다고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저기서 뭐가 바뀌어서요? 이자율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저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D에서 D1으로 이동했다. 이런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뭐가 증가했다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반대로 D에서 D2로 이동했다. 이런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저분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볼게요. 개인이 됐든 시장 전체가 됐든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그러는데 이런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부터 요런 것들이 변할 때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있죠? 요게 우리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목표입니다.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목표죠. 근데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 더 사고 대리면 안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광고가 증가해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인하되면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네요. 앞으로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다면서 사는 게 나아요? 좀 당장 사려고 하겠죠? 그럼 다 할 수 있는데 뭐 무슨 할 말이 있냐? 아직도 못다한 얘기가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남아서요?
아직도 못다 핀 꽃 한 송이라고 해서 그 옛날 가수 그래서 김수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아직도 못다는 얘기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할 말이 남았고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도 할 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우리 노트 20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자, 수요 변화의 요인 중에, 이거 첫 번째 볼게요.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도 할 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소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볼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대리에서 아까 부장으로 승진했죠? 그랬더니 석유 같은 경우 겨울철에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탄 같은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자, 이 죽을 일 있나요? 연탄 잘못됐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데 대리 다를 때는 연탄 좀 뗐는데 지금 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저 지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 이런 거는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달동네에 있는 저가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정상재. 그 다음에 연탄이나 저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요 열등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열등재.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재화가 정상재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얘를 어디로 보내요? 우측 좌측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아시죠? 이번에는 이 재화가 연탄같이 열등재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으로 보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재화가 소금이다. 소금 아시나요? 그러면 소금 같은 경우는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을 한 수저통을 10수저 넣고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득과는 별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뭐 중간재다 하고는 뭐 중립재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는 무슨 재화라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 자, 이번에 내가 대림 아파트를 구입할까, 주변에 삼성 아파트를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 대림을 구입하나, 삼성을 구입하나, 주변에 있죠? 바로 그 동네, 같은 동네인 거 아닙니까? 그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 얘기는 얘를 구입하나 만족감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당연하죠. 싼 거를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하겠죠? 뭔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싼 놈이라든가 가격이 비슷했다면 상대적으로 싸진 놈 있죠? 요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가격 올렸다고 쳐보자. 올리게 되면 자, 이 삼성에 비해서 대림은 싸진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삼성은 덜 소비하고 대림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 어떻게 소비하려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비싼 놈을 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요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요 대체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얘를 대체하려고 하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재다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자, 지금 오비를 마실까 하이트를 마실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맛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뭐가 비슷하다고요? 맛도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러면 뭐 바꾸어 소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가격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 소비하거나 가격이 비슷하다면 싸진 놈 더 많이 소비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가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하이트가 뭘 올리겠다고요? 가격을 올리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비는 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상대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재와의 관계를요, 예,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 조심할 거는 얘 입장에서 얘가 대체제, 얘 입장에서 뭐라고요? 이런 걸 대체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대체제나 무조건 오비하고 하이트만 써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오비하고 뭐라 써나고요? 하이트. 그러니까 오비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제라고요? 하이트. 하이트를 분석할 때 뭐가 대체제라고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의 대체제인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죠? 반대로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는 더 사고 오비는 안 살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비하고 뭐만 기억하라고요? 하이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얘 입장에 얘가 대체제죠? 얘 입장에 얘가 대체제죠?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약 수요도 증가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약 수요도 증가하죠?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인 거를 여기다가, 자, 대체제는 뭐라고요? 같이 움직입니다. 대체제는 뭐라고요? 같이 움직입니다. 자,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도요 증가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물론 소비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소비량은 뭐라고요? 반대. 한쪽이 줄어도 한쪽이 늘어나죠? 그죠? 뭔 얘기 하겠네? 어쨌거나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요 증가합니다. 이렇게 같대. 알겠죠?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다고요? 같이. 대체제가 올랐다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도 증가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다시 또 11월 12월 달에 한 것처럼 8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자, 믹스 커피 마셔 안 마셔요? 마시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커피를 생으로 안 먹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먹었다고요? 프림을 전부 타 먹었습니다. 뭘 타 먹었다고요? 프림. 그래서 이 프림에다가 이 커피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커피잔. 이렇게 귀같이 생기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항상 여기 대는 잔도 있죠? 딱 갖고 와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 한 수저. 뭐라고요? 커피 한 수저. 그 다음에 동서 프리마. 이게 프림이라는 겁니다. 요거 프림 2숟가락. 알겠죠? 그 다음에 삼양설탕 한 수저.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어야만 커피로서 완성이 됐던 겁니다. 아시죠? 예전에 한 것처럼 어떤 며느리가 요즘처럼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이렇게 커피만 덜렁 타서 시아버지한테 갖다 줬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다 확 벗습니다. 내가 야만이냐 이런 거 먹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시커먼 커피 먹는 걸요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아시죠? 이런 거 먹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인간이다. 일종의 뭐라고요? 또라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뭘 한다고요? 또라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커피에다 뭘 타먹어요? 프림을 타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커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림이 있어야 되고, 프림이 있으면 커피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뭐가 올랐다고요? 프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프림 비싸졌으니까 좀 안 사려고 하겠죠. 프림도 없는데 커피 사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커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는 겁니다. 거꾸로 프림에 대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잔뜩 사죠.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늘어나면 얘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를요 보완제 관계가 있다 줍니다. 무슨 재라고요? 조심할 건 얘 입장에 얘가 보완제, 얘 입장에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제 하면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커피하고 뭐 써놓으라고요? 프림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커피하고 뭐라고요? 프림. 이러면 1년 동안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시험 보기 전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진짜 한 반은 됩니다. 진짜예요.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갖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께 소비해야 되죠? 그럼 얘 입장에 얘가 보완제, 얘 입장에 보완제 아닙니까?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커피는 안 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뭐 어떻게 움직이고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바보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바보.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화는 수요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반대. 이렇게 바보. 알겠죠? 그래서 바보 같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바보가. 근데 이런 건 좀 너무 지금부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뭐라고요?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써놓고 따지세요. 뭘 따지라고요? 써놓고. 그 다음에 보완제 하면 뭐라고요? 커피하고 프림 써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나머지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20페이지 맨,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어떤 사람이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맥주하고 설탕을 볼게요. 맥주하고 설탕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별 관계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설탕하기 올랐다. 그럼 설탕 사려고 안 사려고요? 안 사는데 밤에 맥주 먹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걸요 두 가지 재화를 또 독립제다. 별 관계 없는 재화라고 뭐라고요? 독립제다 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맥주 먹을 때 항상 소주를 같이 타 먹는답니다. 자, 항상 제주에서 폭탄주를 마신답니다. 소주 한 컵에다가 맥주를 따라서 마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면 뭐 그렇게 마시나요? 예? 수소폭탄. 예, 이렇게 폭탄주. 그죠? 그러면 이런 분 입장에서는 맥주하고 소주는 보완제일까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죠?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아주 쉬운 거니까 2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20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뭐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돈을 빌고 싶어 안 빌고 싶어요? 빌고 싶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리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요? 나중에 살려고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요 지역 전체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그럴 경우는 그만큼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광고가 증가하면 항상 광고비가 걔들 광고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안 사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쪽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판매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위 누구 입장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인하되면 그만큼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기본서를 보겠습니다. 기본서 159페이지. 기본서 몇 페이지라고요? 15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158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거기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 자,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가 나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가격. 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중에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그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는 거는 몇 번째예요? 3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을 답해야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오른쪽 보겠습니다. 6번. 다음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맞는 거고,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자, 지금 문제에서 이게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 있죠?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다 넓은 의미의 답을 하고요.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소비량. 그러니까 2번, 3번 이런 거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답을 하고요. 수요량,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으로, 요 남양주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를 살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죠.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주택 수요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 그 수요량 밑줄 치세요. 그 중간에 수요량 있죠? 요거는 밑줄 친 다음에 넓은 의미의 요거는 소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뭐라고요? 소비량. 자,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소비량의 변화하는 경우 이를 뭐라고요?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를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읽으면서 스스로 요거는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요거는 그냥 넓은 의미의 소비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헷갈리나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이거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라는 문제 외에는 넓은 의미는 다 뭐라고요?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넓은 의미에 뭐라고요? 소비량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공급.